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항성 중에서도 특별한 괴짜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펄서를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시각을 확인하거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냥갑 크기의 물질이 고층 빌딩보다 무겁다니.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중성자별이 되려면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중성자별의 존재는 천문학자들의 발견 이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초 탁월한 연구자 체드윅과 란다우는 각각 독립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고밀도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 물체 내부에서는 원자핵 끼리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큰 원자핵처럼 되어 있습니다. 체드윅과 란다우의 성과는 두 명의 연구자들이 뒤를 이어서 발전시켰습니다. 윌터 바데와 프리츠 츠비키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물체가 초신성 폭발에 의해 출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30년대 당시의 천문학은 그런 물체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입증하거나 혹은 반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60년대 전파 천문학이 발달하면서야 비로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조셀린 바넬이 일정한 주기로 전자파를 내는 천체를 발견한 것인데요. 이는 30년대 옛 가설에서 서술된 중성자별에 대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펄스 방출 빈도는 자전 횟수와 일치했는데 그 속도는 일반 항성이라면 붕괴해버릴 정도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습니다. 바넬의 관측 결과는 여러 연구자들에게도 확인되어 그 결과 제대로 등록된 최초의 중성자별은 펄서 PSRB 1919+21로 명명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인을 위한 과학문헌이나 동영상, SF에서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용어와 펄서라고 하는 용어는 동의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자별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것은 반경 10에서 20km의 아주 작은, 하지만 질량은 태양에는 미치지 못하는 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별 물질은 엄청난 고밀도이죠. 처음에 말했듯이 성냥갑 크기의 물체가 고층 빌딩의 질량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의 고밀도와 또 고압으로 인해 내부에서는 원자핵이 결합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핵이 되어 있습니다. 펄서는 초고속으로 자전하여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주 공간을 향해 다양한 종류의 시그널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성자별입니다. 그 펄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데와 츠비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초신성 폭발의 결과가 중성자별입니다. 이 대사건의 전 단계 과정과 폭발 시에는 핵이 붕괴되고 핵 이외의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핵뿐입니다. 핵의 질량이 태양 세개분보다 작을 경우 붕괴의 결과는 초고밀도 중성자별 형성에 그칩니다. 태양 3개를 초과하는 질량의 경우 붕괴에 의해 거의 모든 입자들 사이의 결합이 깨지면서 말 그대로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모든 물질들이 특이점에 응집됩니다. 블랙홀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건 이번 주제가 아니에요. 중성자별의 구조. 이미 다룬 것처럼 대략 중성자별이란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보다 정확하게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중성자별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 현재로서 그것은 이론상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중성자별의 맨 위층은 대기권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아주 얇은 플라즈마 층으로 그 두께는 중성자별의 온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높은 경우 수십 센티미터나 되지만 반대로 가장 낮으면 불과 몇 밀리미터입니다. 중성자별에서 방출되는 열선은 대기권에서만 발생합니다. 이 대기권의 기압은 낮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진 나머지 아주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층은 바깥쪽의 외피,
외부 지각인데요. 두께는 보통 수백 미터 혹은 그 이상입니다. 외부 지각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른바 전자가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원래 고압 중성자별 중에서도 압력이 더욱 증가합니다. 외부 지각 밑에 있는 것이 내부 지각입니다. 이곳에서는 중성자, 전자, 원자, 핵이 혼재되어 있지만 보통은 통상적인 것보다 중성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원자, 핵은 적어지고 자유중성자가 많아집니다. 2층의 두께는 수킬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외핵에 들어가면 핵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원자, 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완전히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가끔 양성자나 자유전자를 만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작은 중성자별이라면 보통 외부 지각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중성자별에는 이 다음에도 가장 깊고 뜨거운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층이 있는데요. 내핵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확실한 연구로 인해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경이적인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성자조차 제각각의 쿼크가 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중성자별이 블랙홀에게 삼켜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측되었는데요. 그때 블랙홀의 조성력에 의해 중성자별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 파편에서 아주 뜨거운 수십억 도의 온도의 물질이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건 이른바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즉 자유로운 쿼크나 글루온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 초고온에서의 물질의 집합 상태일 것입니다. 중성자별의 종류와 중성자별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중성자별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분류에 따르면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 중에서도 유독 강한 자기장을 가진 것은 마그네타라고 불리는데요. 전파 펄서는 강한 자기장을 가진 몇 밀리초에 한 번 회전하는 아주 짧은 자전주기의 펄서입니다. 일정한 반경을 가진 이 펄서의 자기장이 빛의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하면 자력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파괴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에 잡혀있던 하전입자는 자기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전입자가 방출되면 전파가 관측되는 것입니다. 좀 더 천천히 몇 초 단위로 회전하고 있는 것이 고전적인 X선 펄서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은 다소 약하고요. 우주 공간에서의 물질 낙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물질은 자력선에 잡혀 자기장을 이동함에 따라 전자레인지로 데워진 것처럼 되고 드디어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극으로 낙하합니다. 강력한 중력에 의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낙하 시의 물질은 중성자, 전자, 그리고 부상당한 원자, 핵으로 부서집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극에서는 펄서 표면의 다른 부분보다 훨씬 고온이지만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은 모두 100평방미터도 되지 않습니다. 펄서는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가려져서 양극은 정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이것이 명도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극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면 섬광이 보입니다. 중성자별에는 가설된 것까지 포함하면 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들은 극히 드물게 발견되거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별의 펄스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펄서는 각각 다른 펄서와는 다른 고유의 주파수가 있으며 게다가 그것은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미래의 별들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은하에서 길을 잃게 되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는 가까운 펄서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건 펄서에는 행성이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항성 행성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 다 태워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폭발이 닿지 않았던 먼 궤도상의 행성이 폭발 후에 더 가까운 궤도로 옮겨왔거나 아니면 훨씬 단순하게 초신성 폭발 후에 폭발에 의해 날아가 버린 물질로부터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태양 이외의 행성이 발견된 최초의 별은 펄서 PSR 1257 플러스 12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중성자별은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형성 중의 온도는 수천억 도에 달하지만 단 몇 분 후에는 수십억 도로 떨어지고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수백만 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훨씬 느린 속도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미 알려진 중성자별의 많은 표면 온도는 수십만 도에서 수백만 도입니다. 이 상태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천조년이나 10회년 후 중성자별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 후 중성자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계속 풀어가야 할 질문이고 아직 우리가 확실히 답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붕괴해서 보통 블랙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조금 작은 블랙홀이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됐네요. 다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